좁쌀 한 톨로 장가든 청년.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결국 총각은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마침내 총각은 집신 몇 켤레와 쌀독에 남아있던 좁쌀 한 톨을 챙겨가지고 괴나리 보찜을 둘러매고 길을 나섰어요. 해가 저물어 주막에 도착한 총각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전 재산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좀 맡겨둘 수 있을까요? 총각은 조심조심 주막 주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어요. 주인은 기대에 부풀어 손을 펼쳐보았지요. 그러고는 혀를 끌끌 찼답니다. 나 참 겨우 좁쌀 한 톨이잖아. 주인은 좁쌀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쥐 한 마리가 달려나와 좁쌀을 냉큼 물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은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좁쌀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쩌지? 어젯밤에 우리 집 쥐가 잡아먹어 버렸는걸. 주인의 대꾸에 총각이 벌컥 화를 냈어요. 아니, 그게 어떤 좁쌀인 줄 알고? 어떻게 손님이 맡긴 물건을 쥐가 물어가게 할 수 있어요? 총각은 길길이 뛰었어요. 주막 손님들이 모두 나와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담장을 기웃거릴 정도였지요. 총각의 기세에 주막 주인은 아주 쩔쩔맸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나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해야 자네 마음이 풀리겠나? 총각이 대답했어요. 다 필요 없고 내 좁쌀을 먹은 그 쥐를 잡아주세요. 주막 주인은 총각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총각은 좁쌀 한 톨을 먹은 쥐를 끈에 묶고서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자 다시 주막에 들렀지요. 이번에 총각은 쥐를 주막 주인한테 맡겼어요. 제 전 재산이에요. 내일 아침 제가 떠날 때까지만 맡아주세요. 두 번째 주막 주인도 대답은 잘 했어요. 하지만 쥐를 아무데나 묶어두었다가 고양이 밥이 되게 하고 말았지요. 다음날 총각이 쥐를 돌려달라고 하자 주막 주인이 말했어요. 어쩌지? 어젯밤에 우리 집 고양이가 잡아먹어 버렸는걸. 총각은 펄쩍 뛰었어요. 아니, 그게 어떤 쥐인 줄 알고 어떻게 손님이 맡긴 걸 고양이가 물어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총각의 기세에 두 번째 주막 주인도 사정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해야 자네 마음이 풀리겠나? 총각이 대답했어요. 다 필요 없고 내 쥐를 잡아먹은 그 고양이를 잡아주세요. 총각은 고양이를 받아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다음 주막 주인한테 그 고양이를 맡겼지요. 세 번째 주막 주인은 그 고양이를 마구간에 묶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집 망아지가 그만 밟아 죽이고 말았답니다. 아니, 그게 어떤 고양이인 줄 알고 어떻게 손님이 맡긴 걸 망아지가 밟아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총각은 또 온 동네가 시끄러워질 만큼 길길이 뛰었어요. 난처해진 주인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해야 자네 마음이 풀리겠나? 총각이 대답했어요. 다 필요 없고 내 고양이를 밟아 죽인 그 망아지를 주세요. 총각은 망아지를 끌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다음 주막에서 그 강아지를 주인한테 맡겼지요. 네 번째 주막 주인은 그 망아지를 외양간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외양간에서 망아지가 그 집 황소와 싸우다가 뿔에 받쳐 죽고 말았답니다.
난처해진 추막주인은 총각한테 황소를 주었고 총각은 어느덧 한양으로 황소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한 주막에서 주인한테 황소를 맡기고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아침에 주막 주인이 심각한 얼굴로 총각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손님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손님 소가 우리 소인 줄 알고 우리 집 애가 그만 팔아버렸다지 뭡니까? 그 대신에 우리 소를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떤 소인 줄 알고 어떻게 손님이 맡긴 황소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총각은 다시 길길이 뛰었어요. 그러고는 다 필요 없고 내 황소를 사간 집에 나를 데려다 주세요 하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주막주인은 하는 수 없이 황소를 사간 집으로 총각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은 조정에서 가장 높은 정승이 사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총각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문을 벌컥 열고 성큼성큼 들어가서는 다짜고짜 으름장을 내놓았지요. 내 황소를 내놓으시에요. 황소라니! 깜짝 놀란 정승이 묻자 주막 주인이 사정을 했어요. 그러고는 저희 황소를 드릴 테니 이 총각의 황소를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정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소는 벌써 잡아버렸는걸. 오늘이 우리 딸 생일이라서 말이야. 총각은 길길이 뛰었어요. 어떻게 남의 소를 허락도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미안하게 됐네. 대신에 자네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고 해나. 정승이 묻자 총각이 대답했어요. 다 필요 없고 내 황소를 잡게 만든 그 사람을 주십시오. 자기 황소를 잡게 만든 사람을 내놓으라니 그건 정승의 딸을 내놓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정승은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는 총각을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정승은 어쩐지 그 총각이 밉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총각의 재치 있는 대꾸가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집에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글 공부를 해서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좁쌀 한 톨에서 비롯된 일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일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뭔가를 자기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책 읽어주는 이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